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하셨던 수리 영역과 관련해서 그 선생님 상담하신 그 실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두 번째 영상의 목적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선생님께서는 정재계의 거물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청하는 채널인데 실간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상담 사례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생님 그 50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상담했다고. 그때 울산 강연 때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그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뭐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이야기들은 다양한데 주제들은 그냥 뭐 한결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다양하지만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긴 세월 상담했으니까, 뭐, 기억에 남는 것인지 많죠. 근데 다 일일이 너무 곰씹으면 제가 그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 상담은 그 다음에 잊어버리도록 노력은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제 뭐 뜻깊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시작한 때가 20대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21살 때 시작을 했는데, 그, 그때 21살인데도 제가 동안이어가지고, 네. 한 18, 9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손님들이 내 말을 신뢰를 안 해요. 네. 너무 어렸다고. 어리다고. 한 번은 이름을 져줬는데, 네. 이름을 져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삐끗이 들여다보더니, 당신이 이름 지으시오? 예, 제가 이름 지으십니다. 에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뭐 어린 놈이 무슨 이름 짓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뭐 에피소드고, 어떤 여성분이 이제 보러 왔는데, 이제, 제가 20대인데, 그분도 20대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먹은 것 같긴 한데, 네. 옛날에 결혼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 두들겨 먹고 왔는지 눈이 팅팅 부어갖고 왔더라고. 네. 예. 그러면서 이혼하겠다고, 자기 이혼할 팔자인지 하고서 남편 거 하고 이제 같이 봐달라는 거야. 보니까 사실은 이혼할 팔자는 아니야. 근데 사주적으로 얘기하자면 꼭 이혼할 팔자하고 네. 이혼을 꼭 안 할 팔자가 있고, 그래요? 딱 중간에 또 껴있는 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이혼도 되고, 참으면 넘어도 가는 이 중간 정도였던 분 같아, 그분이. 네, 근데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자기로서는 심각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그게 심각한 내용으로 싸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긴 폈는데 본격적으로 핀 게 아니라 술집에 가서 어쩌다가 핀 거야. 네. 그래서 당신 남편하고 이혼하면 혼자 살 것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안 생각해 봤겠죠. 20대 30도 안 된 그 젊은 여성이 어떻게 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겠어요. 당신 이혼하면 시집 3번이나 4번은 가. 그러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 그랬더니 근데 지금 여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바로 이혼합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니. 요즘 그 대학생들의 할머니 뻘 되는 분들이 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방식하고 차이가 많았죠. 그리고 또
그 당시는 그 요즘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이 여성에게 그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을 더 넓혀줬는데 그 당시는 특출나게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이 아니면 돈벌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 야광만이 고심하다가 예. 이제 또 남편도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용서해주는 척하고서 이제 한 달쯤 후인가 둘이 다시 사이가 좋아지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왔어. 아, 같이 다시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해줬더니 끝으로 나가면서 부인이 먼저 나갔는데 남편이 나한테 고맙다고. 아, 고맙다고. 아, 뭐 시집 몇 번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마음을 접었다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아, 뭐. 네. 그런데 이제 그 큰 줄기라든지 인간의 아주 대사건 같은 거는 이제 명리학이 우수하긴 하는데 네. 또 이게 쌈박쌈박한 거 있잖아요. 그때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건 또 네, 네. 육효학이 또 육효점이 이게 또 신유한 거가 있는데 제가 그 어떤 고객이 딱 뭐라는데 육효를 이제 쳐달라고 했을 때 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오면 바로 의무적으로 쳐봐요. 아, 육효점이요. 네. 어차피 뭐 안 물어봐도 그러면 그 육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온 내용을 알거나 미리 그 아는 거 그걸 이제 내정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육효를 쳐놨는데 딱 보니까 아주 육효가 나빠. 어떻게 네. 나오냐면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육효가 일효, 초효, 2효, 3효, 4효 해서 육효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입체적이에요. 그 2효가 이제 집을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관기에 현무관기가 붙은 거야. 그리고 그게 오늘 일진과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이 아줌마 지금 여기서 나가고 사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집에 가. 집에 가면 또 도둑놈 있어. 지금 얼른 집에 가.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효보. 아, 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집에 도둑 들었다는데 뭐 물어보고 맞든 안 맞든 겁이 벌떡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다닥 가버렸어. 네. 갔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갔더니 도둑이 방금 다녀가셨는지 온 그 농이고 뭐고 다 들쑤셔 놨대. 육현 그런 신통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또 한 번 더 만났는데 사례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똑같은 개가 그 후 몇 달 후인가 몇 년 후인가 똑같은 개가 나왔는데 그분한테 어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분은 집에 갔더니 농을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가난하니까요. 작은 김치 항아리를 들고 갔더래 도둑놈이. 김치 항아리요. 네. 김치 항아리 가져갔대. 아, 네.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 역학은 말이에요. 명리는 망원경입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넓게 보는 건가요? 그리고 육효는 현미경이에요. 네. 조그만 거를 그냥 정밀하게 보는 거. 이제 기문둔갑은 이제 중간 정도. 기문둔갑은 중간 정도. 예. 선생님, 그 기문둔갑이랑 육효가 명리 공부보다 쉽다고 하시죠? 더 쉽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 학문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가 육효를 강의를 했을 때 보통 한 6개월 이렇게 옛날에 가르쳤어요. 아주 빠른 속성반을 한 4개월 정도 가르쳤는데 근데 솔직히 나 육효 혼자 독학으로 내가 한 달 만에 터득했는데 나는. 선생님께서요? 나 혼자 한 달 만에 독학했는데 육효 되게 쉽다고. 그게 그 명리적인 베이스가 다 깔려 있어서 쉬우신 거 아닐까요? 물론 오행을 알아야 되니까 오행 모르는 사람이 배우면 이제 오래 걸리지만 오행을 상생상극 정도 다 알고
가불병정 네. 자축이면 그 정도 알면 예, 근데도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네네. 사실은 쉽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육효는 이 점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자기 자신이 육효를 자기도 안 믿으면서 치면 안 맞습니다. 아, 네. 자기부터 믿어야 되고 자기가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어서 막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고 술 너무 많이 먹기 젊어서 친 육효는 신통방통했는데 나이 먹어서 친 육효는 잘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이 마음도 수양하고 해야 이게 잘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기문이나 명리학은 네.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맞아져요. 아. 이제 경험이 점점 더 쌓여서. 네네네. 근데 육효는 경험보다는 육효의 신과의 그 교령 관계, 경건한 마음 네. 이거하고 더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그 선생님 그 사례들 중에 그 자민련 창단과 관련한 그런 일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큰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는 육효인가요? 아니 그거는 네. 그 자민련 창당을 하는 날을 3월 29일로 하려고 하는 거를 네. 그날 일진을 근데 그 자민련을 창당하시는 분이 김종필 JP였거든요. 근데 그 거의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옛날에 삼김씨라고 해갖고 네네. 김대중 대통령, 네.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씨만 대통령을 못했지만 그 권위가 그 세 분이 거의 제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거 그분이 일진이 좋아야 돼. 아, 어쨌건 네. 그러니까 배에서 선장이 운이 나쁘면 배가 아. 조난을 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양반 일진이 그날 나쁘더라고. 29일 날 그분하고 이제 그 창당을 하면 기분 나쁜 일만 생기고 소위 말하는 김새는 네네. 그런 일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예,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반대로 좋아.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하루 미루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예. 이게 그렇게만 흘러갔으면 제가 별로 안 먹힐 건데 네. 29일 날 비가 쏟아졌네 억수같이. 아, 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 다음날 또 쾌청했어. 네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아. 눈에 보여버리거든. 아, 네네. 그러니까 그쪽 관계되는 분들 거의 다 만났죠. 아, 그 일을 계기로 또 이렇게 예. 다양한 분들과 인연이 되셨나 봅니다. 예. 예, 그러면 그때는 그 일진을 보고 그렇게 하신 예, 거네요. 예. 아,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는 주구장창 하는데 이게 사주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감할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늘으려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 네. 부인, 또 본인 거, 네. 형제 거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걸 가지고 연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네. 그것도 이제 개인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사람들은 한 80%가 좋게 보고 싶어 해요. 그렇지요. 예, 예. 아니 내 마누라인데 예. 내 남편인데 네. 좋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인데 요 대원에 가면 부자 되겠지. 아, 이렇게 생각을 자꾸 굳히려고 그 대운이 좋은 쪽으로 용신을 자꾸 삐딱선을 타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주변 사람, 친한 사람 거 사주 가지고 연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용신 보는 법이 뒤죽박죽 돼요. 편견을 만든다 그죠? 예, 편견을. 네. 또 반대로 네. 지나치게 그 비판 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네네. 내 아들, 이 자식은 그래. 보니까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말이야. 에이, 늙어서 저기, 노숙인이나 안 되면 다행이겠다. 아이고. 막 이렇게 또 심하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자기 그러니까, 예. 그 주변인들을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자기와 좋은 감정 또는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 것은 공부하면 안 되고요. 아, 일단 연애자평, 연애자평. 명리정정, 네. 삼명통해, 네. 궁통보감, 네. 적천수. 네. 적천수는 여러 권 있어요. 네. 적천수 징의, 적천수 천미, 적천수 보주. 예, 예. 그 외에 요 근래 뭐 적천수 단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적천수는 그 세 가지가 위주죠. 적선 지묘까지 있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평 진전, 네네. 그다음 명리 약원, 네. 이런 거를 열심히 보시고 아, 거기 있는 사주를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고전에 있는 명조들을 예, 연구해라. 예. 네. 그 저기 물론 그분들 거기 고전에 예시한 사주 중에도 개 중에 네. 몇 개는 그분들이 사주를 실을 잘못 잡았거나 예, 예, 그럴 와전돼서 수 있지요. 예, 잘못 예. 가리키는 거 있을 거예요. 네네. 있지만 잘못된 것보다 잘된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천수 천미 같은 데는 500개가 넘는 사례가 나와요. 네네.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내 애인 이런 사람들 갖고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 선생님 이 책에도 사주 사례가 많으니 이런 책이나 아니면은 예, 거기는 700명 예.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랑 관계되지 않은 명조들을 계속 예. 파악해봐라 이렇게 예, 조언해 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왜냐하면 운동도 말이에요. 네. 옛날에 제가 어떤 운동 선수인데 단이 4단이었는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이 4단 정도 되면 막 의시되고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 깡패하고 붙어가지고 아주 주벌나게 얻어맞고 왔어요. 네. 왜? 이거는 격식을 갖춘 운동이잖아요. 네. 그게 깡패는 그런 건 안 배웠지만 실전 싸움에 네, 경험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있는 깡패한테 게임이 안 된 거야. 네. 몇 대 때려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왔어. 네. 4단이라는 데는 사람이. 그게 뭐냐 하면 네. 명리 이론 한만 잘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경력이 50년 됐다, 30년 됐다. 네. 그런 거 자랑하는 거 할 필요 없어요. 네. 손님한테 한마디라도 틀리면 그다음부터는 지옥이에요, 지옥. 네, 실전에 이제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제자 한 사람이 제 명리학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 다른 명리학은 자평 명리학이니 이런 명리잖아요. 저한테는 맞춤 명리학. 맞춤 명리학. 네. 맞춰야 돼 무조건. 무조건 맞춰야 돼. 네.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마지막 질문, 선생님 실간 운영하실 때 뭔가 선생님만의 어떤 철칙, 원칙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있으실까요? 네. 기본 판단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분도 먼 데서 와서 적지 않은 상담료를 지불하고 왔는데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 얘기 안 해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끝이고 네. 해야지 참 말이 많아지면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실수는 아니라도 실수 비스무리한 것도 해요.
아, 네. 예, 그렇게 되면 앞전에 잘 본 것도 네. 묻혀버려요. 아, 지금 뭐 여기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하지만 프로의 입장에서는요, 네. 맞춘 것이 그 사람 뇌리에, 고객 뇌리에 이게 탁 하고 꽂혀야지. 그게 힘이 길이 여기 꽂히면 맞아도 소문도 안 나고 다시 오지도 않아요. 아, 네. 맞춤 명리, 예, 맞춤 명리를 예, 위해서. 그것도 네. 똑같이 맞춰도 그게 각인이 탁 돼야 돼, 뇌에. 아, 아주 근데 핵심적인 것. 근데 네. 다른 거 몇 개 해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네. 맞긴 맞았는데 아, 그렇게 용하다는 느낌을 그 사람이 안 갖지. 그렇구나. 네, 선생님. 선생님만의 이 맞춤 명리로 그 50년 세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거기서 또 많은 이런 깨달음, 깨우침 얻어가서 또 삶을 또 살아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뭐 중요한 걸 맞춰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속 아픈 사연을 들어주면서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시간이 그냥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실간에 관해서 선생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 학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